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3일보다 4일 더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다우지수가 1500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채권값도 급등세 지속입니다. 즉 채권 수익률은 하락했다는 뜻이죠. 원달러 환율은 또 하락했고요. 유가는 이틀 동안 상당히 올랐습니다. 가스 가격도 전장에는 하락하는 것 같더니 후장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WTI 기준으로는 한 80불대, 가스 가격은 한 7불선 이렇게 등락을 하면은 장기적인 균형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두어 달 전에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견해입니다. 결국 이번 주에는 베어 마켓 랠리 가능성 높다 이런 말씀 드린 거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의 어떤 빅 이벤트는 금요일 날 발표되는 9월 고용보고서인데 차라리 저게 좀 약하게 발표되는 게 이 시장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이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중공의 외환 보유액이 발표되는데 이게 지금 최근 급락세입니다. 급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연 3조 달러 하향 돌파하는지 이게 아주 주목거리입니다. 과거 팬데믹 직전에 그때도 중공 외환 보유액 상당히 하락해서 3조 달러 막 깨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팬데믹 극복하면서 다시 올랐는데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됩니다. 중공 거시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제 대우조선이 LNGC 6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대략 10여일 전에 카타르 물량 추가로도 수주할 것 같다. 한 8척이 정도 수주할 것 같다.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중에 2척은 그 당시 바로 수주 공시가 되었고요. 남은 6척이 이제 이번에 공시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 조선사들 LNGC 수주 현황, 그 다음 카타르 수주 현황, 또 조선업 전체 수주 현황, 이걸 현재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율 상승이 조선업의 호재라고 하는데 설사 환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하는 이 점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 모두 196척 LNGC를 수주했습니다. 제가 만든 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년에는 31척이었고 21년에는 딱 2배인 62척을 수주했고요. 22년은 10월 현재까지 103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작년에 2배가량 한 120척 이상 수주할 수 있을지 이제 앞으로 남은 3개월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수주 현황을 보면은 21년에 44조 6천억 수주했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49조 4천억 원을 수주해서 벌써 작년의 110%를 달성을 했습니다. 20년에 14조 1천억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년에 14조 1천억 저것도 대부분 4분기부터 본격 수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매출 실현이 누적적으로 급증하는 구조다. 이걸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중공업이 수주 실적이 현대 3사나 대우와 비교해서 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지 삼성중공업 그 자체만 보면은 결코 저조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실적은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성중공업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악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LNGC하고 해양 플랜트 중심으로 4분기에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뒤끝 한번 장렬할지 요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카타르 LNGC 수주 현황 보시면은 모두 46척, 13조 1천억 달러로 61억 불 이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한 척당 평균 단가는 2,849억 원, 2억 1,474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회사별 수주 실적은 제가 만든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게 이제 수주 되기 직전에는 카타르가 저가 수주다, 수주 받을수록 적자다, 이런 어떤 말들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적자 수주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영상도 여러 건 올린 것으로 올렸고요. 지금도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 단가를 보시면은 위에서 본 것처럼 2억 1,474만 달러인데 이거는 매우 양호하다고 봅니다. 이 비교 기준이 바로 2020년 그 당시 야드 예약할 당시 그때 시세가 1억 8,600만 달러 이제 수준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 2억 1,474만 달러로 저거는 카타르도 좋고 한국 조선사도 좋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가격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성을 보더라도 지금 후판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결국 후판 가격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결국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이게 가장 논리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카타르 고개만 포인트를 맞춰보면은 일종의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한 척당 원가는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매우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전형적인 수출 산업입니다. 해외에서 수주받은 선박, 해외에서 수주받았으니까 이제 달러로 물건값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부분 이제 국산 자재로 또 국내에서 만들어서 인도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즉 달러 받아서 원화 결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언제나 유리하다는 겁니다. 호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설사 환 해지를 100%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 다만 100% 환 해지를 해버리면 그 효과가 좀 줄어들 뿐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100% 환 해지를 해서 환율 효과를 줄인다는 것은 그건 바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 변동성을 없애거나 완화하겠다 하는 그런 경영 전략의 반영일 뿐이라는 겁니다. 환 해지의 본질이 뭡니까? 달러하고 원화를 바꾸는 겁니다. 미래 달러 흐름을 현재 환율로 바꾸는 겁니다. 가령 1년 후 중도금과 2년 후 잔금 받을 거, 이거를 지금 계약으로 인해서 언제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사실상 확정입니다. 물론 계약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변동은 해지 계약 과정에서 반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삼성중공업이 그 리스크는 또 감수할 수도 있고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래 받을 달러를 현재 시점에 현재 환율로 거래해서 확정해버리는 것이 해지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령 삼성중공업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 선물 매도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중개하는 은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을 하나 끼워 넣어서 삼성중공업이 은행과 미리 달러 매도해버리고, 아니면 달러를 차입하거나, 아니면은 장래받을 달러를 담보로 현재 환율 적용해서 원화를 그냥 차입해버리거나, 본질은 차입이죠, 가져오거나, 아니면 스왑 거래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저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다만 결과만 보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익 얼마야, 이렇게 나중에 결과만 보면 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 논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 가령 미래 받을 달러를 그걸 담보로 차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그 차입을 원화로 할 거냐 달러로 할 거냐, 이것도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달러를 빌려서 지금 계약 당시 환율로 그냥 전액 현금으로 처리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달러 부채는 나중에 달러 받을 때 그걸로 그냥 갚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환율 변동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화로 받아서 나중에 달러로
갚을 때 현재 환율 제고하는 계약을 맺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다 계약입니다. 예,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받은 달러 그대로 돌려주는 계약, 그 달러 스왑 아닙니까? 달러 스왑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할 수도 있지만은 삼성전공업과 은행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계약 자유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운하 빌리고 원리금 상환을 달러로 하고요. 예, 그때 기준은 현재 환율로 하도록 피차 간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행은 스스로 수입을 얻는 것이고요. 예, 삼성전공업은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의한 숫자 변하는 걸 아예 차단시켜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떤 해지 전략을 어떻게 하든 지금 그 계약금을 받으면은 그거는 현재 받는 달러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환율로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율 상승은 언제나 조선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사는 달러로 물건값을 받기 때문에 가령 뭐 중간재라는 게 가령 화물청 같은 거 이런 게 그 중간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면 원재료 중에 수입하는 게 있다면 그래서 그걸 달러로 결제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달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달러로 그냥 결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입업자가 환율 상승으로 고통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 그래서 환율 상승은 언제나 조선사에게 후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꾸준하게 구독을 해주시고 또 후원금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떤 주장을 하든 주장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고 한 번 더 숙고를 해서 하여튼 더 나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